그다음에 너무 많은 움직임이 이제 문제가 될 때. 근데 이게 많이 움직이는 게 어쩔 수 없이 내가 계속 몸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계속해서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게 어떤 감정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럴 때도 역시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게 필요해요. 앞에서 사용했던 그런 에센셜 오일들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런 향기를 통해서 아로마 인사이트 카드나 뭐 감정 아로마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쉬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게 하는 그 감정이 무엇인가를 탐색해 보는 게 필요하죠. 저도 잘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편인데요. 저는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그 근원적인 감정은 두려움인 것 같아요. 어, 네.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 이 정신과 박티파 씨의 엉뚱하지만 도움이 되는 인간 관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향기의 문장들이라고 힐링 클래스에서 소개한 문장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원인에 의해서 몸을 계속 움직이게 되는 그 상황을 너무 절묘하게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신이 별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며 늘 최대의 생산성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이야기를 듣자 불현듯 진공 청소기가 떠올랐다. 청소기는 코드가 꼽혀 청소를 할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관심을 받지 못하고 구석에 덩그러니 서 있는 청소기가 떠올라 작고 눈물이 차올랐다. 저는 이 글 읽었을 때 되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나도 이런 마음이어서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움직였나?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봐?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마음도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그런 감정적 요인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거는 좀 결이 달라요. 이거는 타임 오프, 이토록 멋진 휴식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요 직장 생활 하고 계시거나 직장 생활 해보신 적이 있는 분이라면 이거는 진짜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완전 공감했거든요. 대다수 현대 지식 근로자의 경우 생산성과 깊이 있는 일, 즉 진정으로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돌파구로 이어지는 일을 계량화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우리는 생산성의 대체물로 바쁨을 내세운다. 생산성이나 창의력에 비해 한결 단순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금세 성취감을 얻게 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실제로 우리가 막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면요. 나 오늘 이 시간 동안 몇 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냈어요. 이러면 그걸로 일을 잘했구나 못했구나 판가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정신노동이잖아요. 이 정신노동은 이게 어디까지가 내가 오늘 한 생산물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지 어디까지가 내 성취라고 성과라고 할 수 있지 애매한 부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내가 다니는 직장은 조직은 그거를 수치화하고 계량화해서 나를 평가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평가를 받는 우리는 어때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바빠요. 이렇게 이 시간 동안 지금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약간까지 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의 성과를, 나의 생산성을 평가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바쁨은 동료와 상사로부터 인정과 환심을 살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진짜 맞지 않나요? 어, 네. 저는 직장 생활을 학교에서 했는데 학교에 근무를 할 때 선생님들도 참 이 칼퇴하는 사람과 야근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칼퇴를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참 너무 아파요. 따가워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야근하라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업무라는 게요. 내가 그 시간에 딱 집중해서 하면은 절대로 업무 시간을 초과해서 할 만큼의 일이 없었거든요. 심지어는요. 제가 속한 부서에 어 부장 선생님이요.
한 번은 우리 전체 부서의 선생님들이 공문 처리를 얼마나 많이 하나, 이 업무 편중이 얼마나 이루어져 있나, 이거 통계를 내본 적이 있어요. 전산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학교 전체 모든 부서, 모든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공문을 제일 많이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항상 칼퇴했어요. 이게 초과 근무를 하면서 야근을 하면서 할 만큼의 일의 분량이 아니었거든요, 항상. 그런데도 저는 항상 저 정말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어 항상 칼퇴하는 그런 참 한량처럼 비춰졌었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니까 이 글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선을 이겨내지 못하는 많은 분들은 제 시간에 일을 다 했어도 퇴근 못하고 앉아있죠. 초과 근무하고 야근하게 되죠. 이게 바로 계량의 블랙홀에 빠지게 되는 거래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몸을 계속해서 혹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다양한 사람마다 그 원인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다 사용이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면 우리는 어떤 작용을 하는 에센셜 오일을 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날제지, 통증을 완화하고요. 서큘레이터리 시뮬런트, 루버페이션트, 뭔가 순환을 촉진해주고 디톡시피케이션, 제독작용을 해주는 이런 에센셜 오일들을 사용함으로써 너무 많이 사용해서 거기서 노폐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처리하지 못해 독소가 되는 것들을 빨리빨리 순환시켜주고 제독작용을 해주고 또 그걸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좀 몸을 편안하게, 몸과 마음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걸로 인해서 독소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면은 그 자체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자극으로 또 이 스트레스를 추가해주는 원인이 되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도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근육 조직에서 이미 다 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당되는 에센셜 오일이 무엇인지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아날제직, 통증을 완화해주는 거, 진통 효과가 있는 에센셜 오일로 클로버드, 윈터그린,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걸로는 블랙페퍼, 진저, 시나몬, 바크, 로즈마리, 타임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독작용은요, 이게 우리 몸의 다양한 기관에서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작용들을 하죠. 그래서 각각의 기관의 기능을 촉진시켜 주는 게 바로 제독작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 림파틱, 림프 작용을 촉진시켜 주는 거, 그 다음에 다이아포레틱, 땀을 통해서 노폐물을 활발하게 분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익스펙토런트요. 목에 이 호흡기를 통해서 온 노폐물들이 가래로 잘 배출될 수 있게 해주면서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해주고요. 다이우레틱이요.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체액이 쌓이지 않도록 해주고, 헤파틱이요. 간의 기능을 강화시켜줘요. 간을 튼튼하게 해줘요. 그래서 어느 이득이 뭐죠? 간은 우리 몸의 제일 큰 필터죠. 네, 정수기에만 필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도 필터가 있어요. 독소, 찌꺼기, 이물질들을 걸러주는 가장 큰 필터가 간이에요. 그러니까 간이 제 기능을 해야지만 독소를 걸러내서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락사티브요. 장에서 받아들이기 싫은 것들이 있을 때 설사로 빨리빨리 내보내야 돼요. 연동운동을 촉진시켜줘야 돼요. 에메나고그야. 생리. 이제 월경을 시작했는데 이게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아니 월경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몸에 이제 자궁 속에 노폐물들은 쌓였는데 그게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으면은 걔네들이 독소가 되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월경을 촉진해주는 에메나고그 이 작용도요. 다 디톡시피케이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에센셜 오일들을 사용해 주는 것도 결국은 이 결합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관리하는데 필요한 아로마 세라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들만 간단하게 또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림파틱이요. 림프 순환, 그 림프의 그 쓰레기 청소하는 작업을 더 강화시켜주는 거요. 그레이프루트, 주니퍼 베리,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이 있고요. 이거는요.
지금 이 림프관이 앞에 그림에서도 잠깐 한번 나왔었는데요. 모세혈관에서 이렇게 동맥에서 정맥으로 바뀌는 이 사이사이에 림프관들이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혈액에서 이제 세포들로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해 줄 때요. 필요한 것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체액도 같이 질질질 새어나와가지고 이 간질 조직 안에 그 흘려 이 같이 이렇게 여기 쏟아진 흘린 체액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요, 정맥이 어느 정도 수거해 가기도 하지만 정맥이 수거해 가지 못하고 남은 것들 있죠. 네, 흘린 것들을 이 림프관들이 싹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요. 그래서 이 림프관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정맥으로 다 모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림프관은요, 정맥은 결국 심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우리 몸 아래에서부터 위 심장 방향으로 림프관이 이제 노폐물을 가지고 올라올 때요. 중력의 힘이 세기 때문에 얘네가 자꾸 밑으로 다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 정맥도 그렇고 림프관도 그렇고 판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이만큼 이게 올려보낸 다음에 문 닫고 올려보낸 다음에 문 닫고 해서 여기 거꾸로 다시 흘러내려가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판막이 있고 이 사이사이를 올려보내줄 때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어떤 압력이에요. 컴프레션. 무슨 압력이냐? 골격근이 수축하면서 여기 이렇게 짜주면 위로 올라가고 문 닫아주고, 골격근이 수축하면서 짜주면 위로 올라가고 문 닫고, 이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림프순환이 원활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해주려면요, 거기서도 몸을 움직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몸을 많이 움직일수록, 특히 하체를 많이 움직일수록요, 이 림프순환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림프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일 때는요, 림프순환을 촉진하는 아로마 세라피 에센셜 오일을 사용함과 동시에요, 그 사람에게 좀 최소한 걷는 시간을 늘리도록 하는, 그런 처방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노화요. 네. 노화는 직접적으로 이 결합 조직에 있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포에 있는 재생 기능을, 세포 주기의 사이클을 늦춰지게 하죠. 그러면 세포에 필요한 다양한 성분들의 생산 자체가 느려지고 줄어들게 돼요. 네, 이거를 그림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노화에서 또 중요한 게요, 사실 이 그림은요, 그 광 노출이 됐을 때, 자외선에 노출이 되었을 때 세포가 노화가 되는 기전을 설명하는 건데, 일반적인 노화도 적용이 되는 거라서 여기 가지고 왔거든요.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요, 세포가 건강한 상태일 때는 인테그린이 콜라겐을 탱탱하게 붙잡고 있어요. 딱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몸이 움직여질 때마다 콜라겐이 이렇게 당기는 자극에 의해서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 인테그린이 콜라겐을 붙잡고 있을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콜라겐을 놔버려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몸을 움직여도,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얘가 이미 콜라겐 다 놔버리는 걸로, 인테그린이요, 이 세포 속으로 신호가 전달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세포 분열이 촉진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화가 진행이 되면 똑같이 운동을 해도요, 똑같이 스트레칭을 해도 그 효과가 줄어들잖아요.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기도 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가장 젊은 순간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신체 활동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칭 시작하고 운동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그게 쉽지는 않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섬유성 결합 조직 살펴봤고요. 잠시 쉬고 지방 조직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